다들 아파서 병원에 오시죠. 일단 CT부터 찍어보고 췌장암이 발견되었다 싶으면 의사들도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되면 이미 늦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췌장암의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암 중에 췌장암의 전조 증상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보신 많은 종류의 암 중에서 가장 무서운 암은 무엇인가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췌장암이에요. 아침에 등이 뻐근해서 잠을 깨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습니다. 단순한 피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의사들도 가장 무서워하는 그 병이었습니다. 지금 등이 아프신 분이라면 이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목숨이 걸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인생보감 건강 이야기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진짜 괜찮은 건가요? 지난주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73세 박영숙 할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가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단순히 등이 아파서 오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할머니에겐 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2, 3개월 전부터 등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나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했지요.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췌장암 이야기를 보고 나서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25년간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췌장암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왜냐하면 췌장암은 정말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무서운 병이기 때문입니다. 췌장암의 가장 큰 문제는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증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췌장암 환자의 약 80%가 진단 시점에 이미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진료했던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의 정명호 선생님은 서울에서 고등학교 교감으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평생을 학생들을 가르치며 건강하게 사셨던 분이죠. 그런데 작년 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했어요. 학기 초라 업무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더라고요. 정 선생님의 부인이 그때를 회상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한 건 정 선생님의 식습관 변화였습니다. 평소 커피를 즐겨 드시던 분이 갑자기 커피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린다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시던 삼겹살도 전혀 드시지 못하게 되셨어요. 남편이 고기를 안 먹는다고 해서 처음엔 다이어트 하시나 보다 했죠. 오히려 건강해지시겠구나 싶어서 좋아했어요. 그런데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제는 체중 감소였습니다. 특별한 운동을 하신 것도 아닌데 2달 만에 15kg이나 빠지신 겁니다. 옷이 헐렁해지고 얼굴이 야위어 가는 모습을 보며 가족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정 선생님이 화장실에서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변의 색깔이 회색으로 변해 있었고 변기 물 위에는 기름이 둥둥 떠 있었던 겁니다. 놀란 가족들이 곧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췌장 꼬리 부분에 5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됐고 이미 간으로 전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수술도 불가능한 말기 췌장암이었죠. 의사 선생님,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건강했는데. 부인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정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췌장암은 발견이 늦으면 정말 치료가 어려운 암입니다. 하지만 정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으셨죠. 무엇보다 가족들의 사랑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직 손자, 손녀들이 대학 졸업하는 것도 못 봤는데 어떻게 가냐고요? 꼭 살아서 봐야죠. 정 선생님의 의지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정 선생님은 여전히 투병 중이십니다. 종양의 크기는 조금 줄어들었고 전이된 부분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되셨죠. 이렇게 췌장암은 무서운 병이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첫 번째로 등 통증입니다. 췌장은 배 깊숙한 곳, 등뼈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등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식사 후에 더 심해지는 등 통증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70세의 김순덕 할머니는 경상북도 안동에서 한옥 민박집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것이 즐거움이었죠. 그런데 작년 겨울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등이 뻐근하고 특히 날개뼈 사이가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찬바람 때문인가 했답니다. 나이가 들면 다 아픈거려니 했죠. 파스 붙이고 찜질도 하고 안마도 받아봤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할머니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문제는 통증이 점점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에는 등이 더 아프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화도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계속되었죠. 어머니가 평소에 잘 드시던 분인데 밥을 절반도 못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트림을 하시고 배에 가스가 찬다고 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할머니의 변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변에 기름이 뜨기 시작했고 색깔도 평소와 달랐답니다. 가족들이 걱정하여 병원에 모시고 왔죠. 처음엔 위장 검사부터 시작했습니다. 위내시경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복부 초음파를 했고 췌장 부분이 잘 보이지 않아 CT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췌장 몸통 부분에 3cm 크기의 종양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전이는 없었고 수술이 가능한 상태였죠. 할머니, 수술하시면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제가 말씀드리자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 저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손주들 결혼식도 못 봤는데. 할머니의 말씀에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췌장 일부와 비장을 제거하는 수술이었는데 6시간이 걸렸습니다. 회복 과정도 순조로웠고 지금은 다시 민박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증상은 황달입니다. 췌장 머리 부분에 암이 생기면 담즙이 내려오는 길을 막아서 황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나 눈 흰 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것이죠. 작년에 진료했던 59세 이재민 사장님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건설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평소 건강에는 자신이 있으셨답니다. 매주 등산도 가시고 헬스장도 다니셨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직원이 이상한 말을 했답니다. 사장님, 얼굴이 좀 노랗게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처음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거울을 보니 정말 피부가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부인이 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 눈이 왜 이렇게 노래? 눈 흰 자위까지 노랗게 변한 걸 본 부인이 당장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췌장 머리 부분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종양이 담관을 막고 있어서 황달이 생긴 거였죠. 다행히 수술이 가능한 상태여서 바로 히풀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큰 수술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살 수 있다니 감사할 뿐입니다. 이 사장님은 수술 후 1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세 번째 증상은 갑작스러운 당뇨병입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만드는 장기입니다. 췌장에 암이 생기면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겨 당뇨병이 나타날 수 있죠. 특히 가족력도 없고 비만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췌장 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췌장암 환자의 약 40%가 암 진단 2, 3년 전에 당뇨병이 먼저 나타난다고 합니다. 64세의 최정자 선생님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정년 퇴직하신 후 손주들 돌봐주시며 행복하게 지내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작년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높게 나왔습니다. 평생 당뇨가 없었는데 갑자기 당뇨라니 이해가 안 갔어요. 가족 중에도 당뇨 환자가 없거든요. 최 선생님은 의아해 하셨습니다. 더 이상한 건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해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뇨약을 먹어도 별 효과가 없었죠.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복부 CT 결과 췌장 꼬리 부분에 2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종양 때문에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당뇨병이 생긴 거였죠. 그동안 당뇨 때문에 고생했는데 알고 보니 췌장암이었다니. 최 선생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수술로 종양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수술 후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췌장암이 제거되면서 인슐린 분비도 정상화된 거죠.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증상은 체중 감소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석 달 동안 체중의 10% 이상이 빠진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71세의 홍기범 할아버지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시던 건강한 분이었는데 작년부터 급격히 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좋아했어요. 배도 들어가고 몸이 가벼워진다고요. 그런데 너무 빨리 빠지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할아버지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석 달 만에 20kg이 빠지면서 옷이 헐렁해졌습니다. 얼굴도 많이 야위셨고 기력도 떨어지셨죠. 가족들이 걱정하여 병원에 모시고 왔습니다. 검사 결과 췌장 전체에 걸쳐 큰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이미 주변 장기로 전이가 된 상태여서 수술은 불가능했습니다. 할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항암 치료로도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제가 격려했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홍 할아버지는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셨죠. 손주들에게 편지도 쓰시고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후회 없이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루하루가 선물이죠. 할아버지의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다섯 번째 증상은 소화불량입니다. 췌장은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소화가 잘 안 되고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더 심해집니다. 67세의 정미경 사모님이 그런 증상으로 오셨습니다. 강남에서 부티크를 운영하시는 세련된 분이었는데 최근 들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뭘 먹어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해요. 특히 고기나 기름진 음식은 전혀 못 먹겠어요. 사모님의 고민이었습니다. 처음엔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위내시경 결과는 정상이었죠. 그런데도 증상이 계속되자 더 정밀한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복부 CT에서 췌장 몸통 부분에 작은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여서 수술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종양도 증상을 일으킬 수 있나요? 사모님이 놀라서 물으셨습니다. 네, 췌장은 아주 예민한 장기라서 작은 변화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하셔서 완치가 가능합니다. 수술 후 사모님은 완전히 회복되셨고 지금도 건강하게 부티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으시면서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시죠. 이제 췌장암의 위험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흡연입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췌장암 위험이 비흡연자보다 2에서 3배 높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58세의 김태수 부장님이 계셨습니다.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었는데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우시는 골초였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담배를 피웠어요. 끊으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김 부장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그날 이후로 담배를 완전히 끊으셨죠. 암 진단받고 나니 담배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겠더라고요. 이제는 담배 냄새만 맡아도 싫어요. 두 번째 위험 요인은 과도한 음주입니다. 술을 많이 드시면 만성 췌장염이 생길 수 있고 이것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3세의 박준호 사장님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접대가 많아 거의 매일 술을 드셨다고 합니다. 사업하다 보니 술자리가 많았어요. 거의 매일 소주 한두 병은 기본이었죠. 박 사장님의 해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치료 후에도 술을 완전히 끊지 못하고 계속 드시다가 결국 만성 췌장염으로 발전했죠. 그리고 2년 후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수술로 종양을 제거할 수 있었지만 그 후로는 술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술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이제는 물도 술처럼 보여서 못 마시겠어요. 박 사장님의 농담 섞인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비만입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인 분들은 췌장암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더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66세의 이영희 여사님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키는 작은데 체중이 80kg이 넘으셨죠. 특히 배가 많이 나오신 전형적인 복부 비만이었습니다. 나이 들면서 살이 계속 찌더라고요. 운동도 싫어하고 먹는 것만 좋아했어요. 여사님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당뇨와 고혈압까지 발견되어 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작년에 췌장암까지 진단받으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사님은 암 진단을 계기로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식단 조절과 운동으로 20kg을 감량하셨고 지금은 건강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가족력입니다.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있으면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직계 가족 중 2명 이상이 췌장암에 걸렸다면 위험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53세의 최민수 교수님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모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가족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았어요. 그 덕분에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죠. 최 교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최 교수님은 매년 복부 CT를 찍으셨고 작년 검사에서 아주 작은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1cm도 안 되는 크기였지만 즉시 수술을 받으셨죠.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합니다. 최 교수님의 조언입니다. 그렇다면 췌장암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를 끊는 것만으로도 췌장암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술도 적당히 드시거나 가능하면 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하루에 소주 반 병 이상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고 특히 복부 비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기름진 음식, 특히 동물성 지방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세요. 특히 십자화과 채소인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 등은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에 5접시 이상의 채소와 과일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기적인 검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복부 초음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만성 췌장염, 당뇨병 등의 위험 요인이 있으신 분들은 더 자주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필요하면 복부 CT나 MRI 같은 정밀 검사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췌장암 치료법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수술 기술이 향상되어 예전에는 수술이 불가능했던 경우도 수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암제도 새로운 것들이 개발되고 있고 표적 치료제나 면역 치료제 등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와 병행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분의 의지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예후가 좋습니다. 가족들의 지지와 사랑도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진료한 환자분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76세의 한명숙 할머니였는데 췌장암 완치 판정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살아있다는 게 기적 같아요. 4년 전엔 죽을 날만 기다렸는데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할머니는 4년 전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도 불가능한 상태였고 의료진도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주들이 아직 어린데 어떻게 그냥 가나 싶었어요. 꼭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죠. 할머니의 의지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면서 생활 습관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시고 매일 새벽 기도와 산책을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걷는 것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걸었죠. 지금은 매일 1시간씩 걸어요. 할머니의 밝은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종양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고 2년 후에는 수술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으셨죠.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온다고 믿어요. 제가 그 증거예요. 할머니의 말씀이 많은 환자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췌장암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비와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심한 변비도 췌장 건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68세의 조영란 사모님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평생 변비로 고생하시던 분이었는데 최근 들어 더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화장실 가기도 힘들어요. 변이 돌처럼 단단해서 정말 고통스러워요. 사모님의 고민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노인성 변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문질해 보니 다른 증상들도 있었습니다. 등이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체중도 조금씩 빠지고 있었죠. 검사 결과 췌장 꼬리 부분에 작은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종양이 장운동에 영향을 주어 변비가 더 심해진 것이었습니다. 변비 때문에 왔는데 췌장암이라니. 사모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수술로 완치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수술 후 변비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화장실에 가요.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사모님의 밝은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췌장은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소화와 배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하면 변에 기름이 뜨고 변비나 설사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만성적인 변비가 있으신 분들, 특히 다른 증상들과 함께 나타난다면 한 번쯤 췌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췌장암 환자분들의 영양 관리입니다. 췌장암으로 인해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영양 부족이 생기기 쉽습니다. 74세의 문경식 할아버지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췌장암 수술 후 체중이 계속 빠지고 기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먹으면 설사를 해요. 그래서 먹기가 겁나요. 할아버지의 고민이었습니다. 췌장 수술 후에는 소화 효소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 효소제를 복용하면서 식사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효소제를 드시고 나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는 밥도 잘 드시고 체중도 늘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아들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췌장암 환자분들은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소화가 힘들어지니까요. 그리고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담백한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버터나 들기름 같은 좋은 지방을 적당량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버터를 커피에 넣어 드시면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아침에 버터 커피를 마시니까 화장실 가는 게 훨씬 수월해졌어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간이나 담낭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방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제 췌장암과 관련된 최신 연구 결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췌장암 환자들이 진단받기 3년 전부터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중도 천천히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미세한 변화들을 잘 관찰하면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액체 생검이라는 새로운 검사법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혈액 검사만으로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죠. 아직은 연구 단계지만 곧 실용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면역 치료제도 췌장암 치료에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하는 치료법이죠. 62세의 김상호 변호사님이 면역 치료를 받고 계신 분입니다. 작년에 췌장암 사기 진단을 받으셨는데 표준 항암 치료와 함께 면역 치료를 병행하고 계십니다. 처음엔 치료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종양도 줄어들고 있고 일상생활도 가능해요. 김 변호사님의 밝은 표정이 희망적이었습니다. 최근에는 표적 치료제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약물이죠.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좋아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수술도 점점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복강경보다 더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고 회복도 빠르다고 합니다. 작년에 로봇 수술을 받으신 57세의 박미영 교수님이 계십니다. 췌장 꼬리 부분의 종양을 로봇 수술로 제거하셨죠. 수술 자국도 작고 회복도 빨랐어요. 일주일 만에 퇴원해서 한 달 후엔 강의도 다시 시작했어요. 박 교수님의 만족스러운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췌장암도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췌장암은 분명 어려운 병이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작년에 제가 진료했던 69세의 최인호 화백님이 좋은 예입니다. 말기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죠.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아직 그리고 싶은 그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꼭 살아야 해요. 최화백님의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계속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병실에서도 외래 진료 대기실에서도 스케치북을 놓지 않으셨죠. 그림을 그릴 때는 아픈 것도 잊어버려요. 이게 제 치료약이에요. 최화백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종양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고 지금은 부분간의 상태입니다. 여전히 그림을 그리시며 전시회도 준비하고 계시죠. 병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포기하면 끝이지만 희망을 갖고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최화백님의 조언입니다. 여러분, 췌장암은 분명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알고 작은 증상도 놓치지 않으며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등이 아프신가요? 소화가 잘 안 되시나요? 체중이 줄고 있나요? 변의 색깔이 이상한가요? 갑자기 당뇨가 생기셨나요?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세요.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금연, 절주, 적정 체중 유지,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이 모든 것이 췌장암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췌장암도 이길 수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족이나 친구 중에 비슷한 증상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